성서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5부작 마을과 자치, 대구지역 주민자치 리포트. 335 모여 동네 쓰레기를 줍고 마을의 아이들을 불러 모아 함께 공부하고 놀았습니다. 동네 공터에서 이웃들과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의 중요한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대기도 했습니다. 통반장님들이 아닌 바로 평범한 마을 주민들이, 지금까지 행정의 동원 대상이었던 주민들이 이제는 직접 나서서 마을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성서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5부작 마을과 자치, 대구지역 주민자치 리포트는 이러한 마을 속에서 성장한 주민자치의 현재를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기획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그 세 번째 방송은 주민참여예산제, 내 손으로 디자인하는 마을입니다. 오늘은 주민자치 참여예산제와 함께 해오신 대구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님을 모시고 주민참여예산제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어떤 그림을 그려왔고 또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정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님 간단한 자기 소개 그리고 역할 어떤 역할인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총괄 운영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마을 공동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2017년에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읍면동 지역회의를 지원하는 역할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이게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들어는 봤지만 뭐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주민 참여 예산제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주민 참여 예산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야 예. 되나요? 네. 정말 짧게 네. 말씀드리려면 그 말 안에 다 있습니다. 주민 네. 참여 네. 예산제. 주민이 예. 참여하는데 예산을 참여하는 건가요? 예산을 다룬다라는 거죠. 아, 네.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세 가지 꼭지에 나눠서 네. 좀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네네. 하나가 가치적인 측면이에요. 이제 목표와 관련된 건데요. 네. 이 제도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느냐라는 건데 바로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첫 번째 이제 주민은 주민과 이제 권한을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네. 주권재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 이런 권한들을 행정 공무원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특수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네에 살고 있는 그리고 이제 대구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나 주민들과 함께 나눈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참여는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네. 참여하지 않거나 내가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참여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만 이 제도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자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가치적인 측면이고요. 네네. 또 이제 권한이라는 부분인데 어떤 권한을 나눌 것인가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권한이라는 부분은 바로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을 요약하면 참여하는 사람들과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나눈다라는 뜻이 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는 참여하는 사람들과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나누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참여하는 사람들과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나눈다. 예, 예, 그런 제도인 것이죠. 네, 그러네요.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대구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이 읍면동 지역회의 이정한 지원팀장님의 얘기를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광주의 북구를 먼저 이제
시작을 제일 먼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울산 동구가 2004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조금 이렇게 바뀌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대구시도 그 사이에 여러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제를 해야 된다. 주민들에게 직접 이제 예산 편성권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죠. 근데 2015년도에 이제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면서 그때부터 대구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작된 거죠. 대구시 주민참여 예산제는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15년부터 관련 예산들이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요. 네네.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주제인 은면동 참여형, 지금 은면동 참여형 사업이었는데 당시는 은면동 지역회의라는 용어였습니다. 네. 이 은면동 지역회의는 2017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 이제 20개 동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네. 2018년에 2배로 늘어나서 40개 동,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전동으로 확대가 되었었죠. 와. 139개 동이고요. 네네. 그러다가 2021년에는 141개 동으로 다시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 올해 안심 3, 4동이 분동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지역이 워낙 넓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심 3동, 안심 4동, 혁신동으로 이렇게 분동이 되었고 네. 올해 또 지금 달서구도 지금 몇 개 동이 분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달서구가 좀 크긴 합니다. 예, 네. 그 월성동하고 진천동하고 몇 개 합쳐가지고 또 네. 분동이 된다고 저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내년에는 또 한 개 또 동 늘어날 예정이네요. 더 늘어나겠죠. 네. 그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2015년부터 하다가 좀 나중에 되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네.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형 네네. 시정 참여형, 지역 참여형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네네. 시정 참여형은 그냥 대구시 정도의 어떤 큰 사업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지역 참여형은 구청 단위 아니면 동 단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이 되다가 생겼던 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읍면동 지역회의 사업인데요. 네네. 이 사업이 이제 생겨났던 것은 당시 이제 당 주무관 박다현 주무관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이제 담당 주무관께서 저희 네. 센터와 만나서 네. 뭔가 이제 좀 새로운 사업들을 동네 단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네. 각 지역에서도 타 시도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정 참여형이나 지역 참여형은 개인이 신청하는 거거든요. 아,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나 관심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걸 이제 얘기를 할 때 네. 좀 더 공공의 영역에서 서로 좀 논의가 된 상태로 좀 왔으면 좋겠다. 그게 또 특히나 이제 동네 단위였으면 좋겠다. 네네. 라고 해서 만든 게 읍면동 지역회의 사업입니다. 아, 가장 가까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먼저 의제가 걸러져서 예. 뭔가 공동의 의제로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죠. 바람이 있었던 거군요. 예, 서로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네. 이 의제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의제인가를 네. 한 번 더 고민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서로 토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읍면동 지역회에서 나왔던 의제들이 훨씬 더 시정 참여형이나 지역 참여형보다 훨씬 더 좀 수기의 과정들을 네. 거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네요. 네. 듣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 손으로 디자인하는 마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 손으로 디자인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읍면동 참여형 사업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정한 팀장님의 말씀 또 듣고 오겠습니다. 솔직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코로나라는 그런 좀 큰 사태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지만이 어떤 게 문제가 있든지 우리 마을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좋은지 이런 거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라는 걸 의논을 할 수가 있는데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약도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좀 문제는 있었죠. 예. 그리고 그래도 이제 전체 대구시가 올해 141개 동이거든요. 전체 141개 동에서 회의를 다 마무리하고 의제를 많이 만들어낸 상황이에요. 올해는 뭐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2번밖에 지원금이 못 들어갔어요. 회의는 3번 하긴 했는데
지원관이 파견돼서 들어간 건 2번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더해구 동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5번 회의를 하게끔 그렇게 운영 계획을 잡아가지고 5번 회의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지원관이 2번 들어갔고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총회, 주민총회를 지원관이 이제 같이 하지 못하는 거는 좀 아쉬운 점은 있죠. 예, 그 주민참여 예산제가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주민참여 예산제는 3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전에 제가 좀 전체 체계에 대해서 좀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읍면동 지역회의는 지금 읍면동 참여형 사업으로 바뀌었죠. 읍면동 참여형 사업은 대구시 예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예산과에서 관련된 예산들을 편성하고 주민들이 냈던 의제에 대해서 예산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저희 읍면동 참여형 사업에서 저희 센터는 전체 회의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관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좀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논의들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지원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인원도 모집해서 이 사람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냈던 의제를 가지고 행정에서 검토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참여형 사업이 이런 4개의 기관들이 같이 맞물려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제가 이제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월이 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람들을 이제 막 모집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붙어 있는 거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네. 예. 요즘은 현수막을 또 잘 게시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것도 약간 좀 섭섭한 면이 있긴 한데요. 원래는 현수막도 게시하고 네.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곳은 전단지도 이렇게 배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안 모인다라고 하는 게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는 말씀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3월부터 이제 모집을 시작하고 3월부터 4월까지 모집을 시작하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읍면동 아까 이제 읍면동 참여형 사업 회의를 잘 이끌어갈 지원관들을 네. 선발해서 이제 교육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3월, 4월, 5월 동안 이제 준비를 한 후에 5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참여형 사업의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네. 아까 이정환 팀장님께서는 2번밖에 하지 못했다라고 네, 하셨는데 맞아요. 네. 이 기간 동안에 뭐 2번이 됐든 아니면 뭐 5번이 됐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우리 동네의 문제가 뭔지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활동들을 이제 6월부터 이제 6월, 7월 기간 동안에 진행을 하고 8월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가 행정 검토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네. 제가 구청에서 행정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주민들이 직접 짰던 계획서를 이제 올리면 네. 구청에서 이거는 뭐 좀 법리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네. 뭐 말씀하셨던 장소는 사유지라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예산들은 또 이미 내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뭐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런 역할들을 이제 구청에서 맡아서 해주시는 거고요. 네. 그렇게 이제 행정 검토가 끝난 사업들 중에서 적정이라고 이제 판정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8월 중에 이제 보통 진행이 되는데요. 네. 주민총회를 통해서 일반 주민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하시는 거죠. 읍면동 참여형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뿐만 아니라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오셔가지고 네. 모두 오신다고 표현했는데 모두 오시진 않습니다. 예.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 네, 그렇죠. 네. 형식적으로 네. 이제 모두 오시는 거죠. 근데 네. 모두 오셔서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든지 네. 투표를 통해서 우리 동네에 최종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전체 과정들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 동네에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에 네. 사업에 이제 실행할 예산들이 편성이 예. 되고 실행을 실시하게 되는 거네요. 예, 네. 실행은 내년에 합니다. 그렇죠. 예. 이미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오케이 된 것들은 내년에 예, 예산이 맞습니다. 편성돼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전동 141개 동에서 모두 읍면동 지역 회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모든 동에서 뭐 동일하게 사실 이루어진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의 참여도나 지속성에도 차이가 더 있을 것도 같고요. 초창기 때부터 이 지원관으로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신데 이 우화주 지원관님의 말씀을 담아봤거든요. 한번 듣고 다시 올게요. 주민들 분위기는 조금 편차가 있고요. 사실은 오신 분들이 인원이 적으면 뭔가 기운 빠지는 약간 이제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딱 보면 활발한 동네는 왁작왁작 많이 오시면 좀 논의도 좀 활발히 진행되고 또 재미도 있어요. 사람이 모였으면 회의 과정이 또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제 귀에 딱 와닿았는데요. 이 지원관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면 훨씬 분위기도 좋아지고 많은 의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 참여도에 따라서 동마다 편차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동마다 서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동 담당자의 이해가 저는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지원관들이 하는 역할이 아니고 동에 있는 담당자분들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동에서 이게 얼마나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이 가치를 어떻게 좀 잘 구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에서는 현수막도 게시를 하고 네. 현수막도 게시를 하고 어떤 동에서는 전단지도 좀 최소한 배포를 하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은 기존에 있는 그 동마다 그 소위 말하는 간변 조직이라고 있죠. 예, 뭐 바르게 살게나 뭐 네. 새마을협의회 통장회 네네. 모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서 오셔서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그 온라인으로 읍면동 지역회의가 열렸다고 들었어요. 이 온라인으로 읍면동 지역회의 진행해 주신 이은주 지원관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지원관 때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련은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뭐 관공서나 그쪽 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센터나 지원관들이 거기에 대한 그 교육을 못 받아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방법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는 원래 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해서 이렇게 뭐 주민들하고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피드백하는 거 이런 것들 진행하는 것들을 배웠는데 그때가 시작할 때가 갑자기 대구에 코로나가 너무 많이 번졌을 때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전주에 이 구축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직원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상태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을 그래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른 동에는 저는 그래서 대구에 코로나가 많이 번졌기 때문에 다른 동도 많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나중 끝나고 나니까 저랑 한 분, 그러니까 대구에 두 분만 진행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1차만 진행을 했고 저는 1, 2차를 다 진행한 청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은 했는데 하여튼 진행 과정이 조금은 복잡은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담당자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고 저도 이제 저희가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담당자님들이 관공서 담당님들이 오픈을 하셔갖고 그 매뉴얼을 보고 저는 그거를 바로 보고 이렇게 그냥 현장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떻게든 그래도 회의는 진행을 해야 되고 많이 끌어야 되니까 그냥 제가 이제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이제 즉흥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애로사항이고 일단 그 온라인 회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 담당자님들이 이제 동사무소의 담당자님들이 이제 챕터를 이렇게 넘겨주시고 이제 그 작동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화면을 보고 이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온라인 회의는 지원관들의 노력도 좀 필요하지만 거기 현장에 계시는 그 담당자님들이 그거 온라인 그거를 숙지를 안 하면 굉장히 조금 진행이 이게 손발이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올해 처음으로 사업 추진 정원 과정에 비대면 시스템인 보다라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다들 들어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이 운영의 한계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 온라인 회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대면으로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저희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좀 논의도 많이 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서로 좀 복잡하게 서로 좀 얘기를 나눠야 되는 순간에서는 이 화상 시스템의 장점이 발휘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한계점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맞아요. 있어서 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는 전체 과정들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활용하지 말고 나중에 이제 행정검토 과정에서 서로 행정검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라고 이제 얘기하는 정도만 음.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아까 여기서 이제 나왔던 이윤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원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에서는 이 전체 과정들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네. 전체로 하셨던가 봐요. 2회차 진행하셨다 하셨어요. 네, 네. 제가 현장에서 보지 못해서 네.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네.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게 화상회의 시스템이 저희가 줌 보통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네. 예, 줌과 이제 기능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거기 투표 기능이 좀 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의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투표를 할 수 있어서 사실 그런 장점은 있고요. 근데 뭐니 해도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서로 맞아요. 표정도 보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오프라인이.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뭐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사실 좀 힘드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예, 지원감님도 힘드셨을 거고요.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민분들도 힘드셨을 거고요. 그리고 동행에 계신 담당하신 사무장님께서도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예. 뭐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된다면 굳이 모이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또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음, 이 온라인 회의 말고 올해는 새로운 점이 한 가지 더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20대 청년 지원관님이 읍면동 지역회의에 함께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대철 지원관님인데요. 이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퍼실리테이터로 사업을 하고 있는 어울리 대표 이대철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 처음으로 읍면동 지원관을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회의를 진행하거나 주민 워크숍 진행 자체는 많이 해봤지만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 그 제도 안에서 뭔가 진행하는 건 처음이었어가지고 뭔가 반은 익숙하고 반은 낯설고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계기는 일단 나이 신경을 못 썼는 게 저희가 거기서 청년이 이렇게 없을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나이를 별로 신경 안 쓰고 신청을 했었는데 일단 분야 자체가 그 주민회의를 진행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이랑 딱 맞다 싶어가지고 경험을 늘리려고 한 것도 있었고 또 하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가보니까 첫인상이 제가 압도적으로 어리고 다들 제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지원관 분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당연히 그 주민회의에서도 참여하시는 주민분들도 나이가 많고 이래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했던 다른 지원관님들이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혹시나 그런 걸 좀 얕잡아 보거나 좀 무시하거나 말 안 듣는 주민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보수적인. 그래가지고 옷차림이라든지 뭐 말투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권위적인 느낌을 많이 풍겨야 진행하는 데 편할 거다. 이래가지고 약간 사전에 좀 그런 준비도 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대철 지원관님 말씀처럼 처음에 이렇게까지 나이 차이가 날 줄 몰랐다라고 하셨는데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나 회의 참여자들의 구성, 뭐 지원관 분들의 구성에 있어서도 좀 다양한 세대 그리고 직업의 구성에서는 좀 한계점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세대나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운영되는 것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저희가
지금 성서 FM이 있는 곳이 이곡 1동이잖아요. 이곡 1동도 이번에 15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어요. 네. 저도 그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나이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올해 41입니다. 제가 가장 어렸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가장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예, 나이가 가장 어리다는 네. 이유로 선물도 받고 그랬었는데요. 20대, 30대가 거의 참여를 안 하시고요. 네. 예, 그래서 청년들이 참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경북대학교 주변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경대 학생들이 네. 왔었어요. 한 네네. 2명인가 3명 정도가 오셨는데 학생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의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구성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비율이 우리가 지금 이 동네에 있는 인구의 비율과 딱 맞출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해야 하지 않겠나요? 네. 라는 좀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적극적으로 계층에 따라서는 그 청년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도 가져보네요. 예. 아니면 아예 강제적으로 네. 저희가 뭐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네. 세대, 연령, 뭐 소득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작위로 사람을 좀 추출해가지고 표본을. 예. 네. 보내라. 직장에서도 보내라라고 네. 해서 옛날에는 또 옛날 뭐 오래전에 역사적인 순간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세대 간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서 제가 답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점차 또 늘어갈 거라는 한번 우리가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2015년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하셨잖아요. 예. 벌써 몇 년째 된 거예요.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또 기네요. 6년 됐습니다. 그러네요. 6년. 매년 예산도 증액되고 있는 거죠. 예. 네, 뭐 온라인 의제 발굴, 화상 회의 시스템 등 다양하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또 그만큼의 문제점이나 한계점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 지원관님, 이대철 지원관님의 말씀을 담아봤는데요. 우리 듣고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회의에 맡으신 분들은 자기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막 열심히 막 2, 3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냥 불어먼 아니면 안 된다고 나왔을 때 조금 이제 상처를 입으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뭐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다. 뭐 계획이나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안건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게 잘 되도록 그리고 만약에 안 되는 이유면 이제 행정에서 미리 이러는 걸로 안 되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똑같은 안건인데 이렇게 계획서를 내면 될 확률이 조금 더 있다라는 것들을 피드백을 해주시면 내년에 또 그 안건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되는 방향으로 해서 넣을 수가 있던데 그거 좀 이제 그런 소통 같은 게 좀 안 되니까 그냥 그걸 또 끝내고 얘는 또 다른 걸 안건 나오면 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되는 것만 이렇게 계속 밀어서 안건으로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난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는 그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분이 주민참여예산제 회의 자체를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좀 주민참여에 대한 그런 의미나 목적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좀 대충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회의가 이번에는 2번을 했어야 됐는데 한 번 했는데 2번 하기 그 사이에 직원이 바뀐 거예요. 담당 직원이. 그러니까 2번째 오시는 분은 아예 이 주민참여 예산의 그 진행 과정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고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부분보다는 행정 직원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좀 좋냐 안 좋냐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좋았던 데서는 행정 직원분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편했거든요. 먼저 연락 와가지고 따로 미팅 약속 잡고 뭐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고 또 1차 회의 끝나고 2차 회의 할 때 1차 회의 그 결과물 같은 것들을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회의록처럼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드리고 해서 행정 직원이 얼마나 이걸 이해하고 있고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수월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됐었어요. 뭐 이은주 지원관님과 이대철 지원관님의 말씀도 뭐 취재를 다니면서 다른 곳에서도 좀 꾸준히 들었던 문제점이었었는데요. 어떤가요? 지원관님들께서 이번에 처음 하시다 보니까 네. 또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그 힘든 과정들을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또 처음으로 이제 또 낯선 환경에서 이제 여러 회의들을 이끌다 보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보이고 하셨던 걸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2017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시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잘 현장에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이 또 내년에 그 내후년에도 좀 열심히 더 하신다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예, 저도 해주셨으면 시행착-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시행- 해주시겠죠? 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잘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기대해 볼게요. 예. 지원관님들. 예.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개선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방향에서도 성과를 낸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예, 앞으로 잘 개선되어지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변화들이 필요하겠죠? 저는 주민참여 예산이 처음부터 시작 단계에서부터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체계적인 점점 지금은 이제 교재도 있고 따로 이제 강사팀도 꾸려지고 이런 상황이지만 교육이 상시적으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건의를 했고 주민참여 예산위원이 되려 그러면 일정 시간을 교육을 이수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은 개선이 돼서 심화 과정까지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교육을 받고 이런 게 있는데 말고 저는 이게 온 시민이 다 그런 교육은 받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용어조차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 뭐라도 그나마 진짜 눈이 밝으신 분이 그런가 하면 뭘 할 수 있다더라 이러면서 참여하는 분은 아주 극소수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다 모르는 내용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이면 정작 필요한 곳에 그런 혜택이라든가 그 예산이 주어지지 않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주민참여 예산 교육을 대구시에서든 산하기관이든 어떤 교육이라든지 사람이 모이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로 주민들과 접촉할 일이 있을 때 내지는 주민들에게 어떤 정보를 줄 일이 있을 때 이거를 한 꼭지라도 해야 된다. 네, 박은주 주민참여예산위원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문정환 팀장님은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6년의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단점은 같이 좀 보완하면서 지원관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단점들은 잘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장점도 사실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 참여역이나 이제 지역 참여역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수기의 과정을 그리고 토론의 과정들을 거쳐서 한다는 네. 측면에서는 아직 저는 대단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지원관님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지만 여기에 처음 참여하셨던 분들 그리고 뭐 지금 한 3년 차 동안 계속 참여하시는 주민들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네네. 본인들이 냈던 의견, 사업이 실제로 예산을 반영되는 과정들을 한번 경험해 보면 그 경험들이 평생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내가 동네를 위해서 한 100만 원 사업 예산을 신청을 해서 됐는데 이게 정말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졌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이제 좋아하더라라고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그분께서 느끼는 어떤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저도 인정해요. 그 부분은. 예. 예, 그래서 그 뿌듯함으로 한 번 더 참여하시는 것 참여하시는 같아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참여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들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구나. 우리가 냈던 의견들을 이제 충분히 반영하면서 쓸 수 있구나라는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 차곡차곡 쌓이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내 안건이라면? 예. 저는 이곡동에 참여했는데 네. 떨어졌습니다. 아하, 아쉽네요. 그래도 내년에도 참여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내년에 저희가 모시면 그 부분 됐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저도 그 경험을 한번 쌓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좀 문제점만 많이 지적한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점을 보니까 이거 할만하다 싶어요. 예.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면 그리고 내가 한 의제가 또 선택이 된다면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 그렇죠. 명실공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가 잘 진행되어서 이 순기능을 발휘된 우수 사례 뭐 아니면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우수 사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우수 사례를 보는 관점이 좀 서로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대구시에서 말하고 있는 우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건널 때 옐로우 존이라고 하죠. 네. 뭐 초등학교 이제 횡단보도에 옐로우 존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다라고 사업을 위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 우수 사례는 저희가 정말 취지를 잘 좀 되새겨 본다면 네. 정말 주민들이 잘 참여했는지 네.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토론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냈던 의제들이 내년에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네네. 우리가 냈던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 실행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함께 고려를 해야만 우수 사례에 대한 기준들이 네. 잘 짜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저번에 나왔던 것처럼 비산 2, 3동이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한 가지만 더 소개를 네. 저번 방송 때도 언급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산 2, 3동에 이제 기찻길 그 육교가 있거든요. 그 육교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이 육교를 함께 주민들이 다 나와서 그 예산만 받아가지고 함께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같이 꾸미는 작업들도 주민들이 함께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민참여예산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사업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행까지 함께 주민들이 계속해서 참여, 그 과정 동안에 계속해서 주민들이 참여한다면 정말 그게 이제 좋은 의제가 될 수 있고 지역에서도 정말 작은 예산, 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네. 사람들한테 많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요즘. 네.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라고 그 부분에 가치를 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주민 참여 예산제를 잘만 활용하면 정말 우리 마을에 맞는 의제를 잘 발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발굴해 내어서 살기 좋은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말씀하신 것처럼 높아질 것 같은데 이 순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주민 참여 예산제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정환 총괄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 참여 예산제 어떻게 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주민 참여 예산제 전체 예산액이 사실 대단히 작습니다. 그 대구시 주민 참여 예산제 총액이 180억인데요. 네. 대구시 전체 예산이 9조가 넘습니다. 네네. 퍼센티지로 따지면 0.191%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적네요. 극히 일부 예산만 가지고 그러네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는 건데 네. 이런 주민 참여 예산제 전체적인 예산 풀이 저는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네. 타 시도에서도 주민 참여 예산제를 둘러싸고 대단히 좀 혁신적인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들은 대구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아동들도 참여하는 오, 이제 네.
뭐 초등학생, 네. 또 초딩이라고 하죠. 초등학생들도 참여를 네. 해서 아동 참여 예산제 공모전도 하고 있고요. 네. 서울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주민 참여 예산제를 뛰어넘어서 아까 주민 참여 예산제에서 나왔던 어떤 취지들을 다른 형태의 어떤 제도를 가지고도 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서울 은평구에서는 우리가 왜 의제를 만들기만 해야 돼? 네네. 네, 아까 말했던 이제 대구시의 어떤 전체 예산이 구조라고 네. 하면 네. 구조 예산들 우리가 다 다루고 싶다. 은평구에서는 이제 구청에 있는 모든 예산들을 주민들이 다뤄보는 거죠. 아, 시민들이 네. 이제 본 예산에서 이제 시민들이 이걸 이제 은평구 본 예산 주민 심의라고 하는데요. 네. 주민들이 직접 그런 전체 예산들을 심의하는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시민들한테 필요한 건지 이런 여부들도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면들을 네. 은평구에서는 만들어가고 있고 와. 청소년 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요? 은평구에서는. 예, 청소년들이 네. 모여서 우리가 시의회 구의회를 만들듯이 네. 청소년들이 은평구에서 구의회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의원들도 따로 뽑아서 그 의원들이 각 분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예산안들, 청소년들과 관련 예산들을 전체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까지 서로 우리가 확장돼서 좀 네. 논의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지금 타 시도에도 여러 가지 혁신적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요. 대구시도 하나씩 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가면서 주민 참여 예산제가 과연 어디까지 좀 가볼 수 있을 것지 네. 한번 밀어볼까요? 밀어붙일까요?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한다 그러면 그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뭐 이대철 지영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아동들까지 이런 예산들을 다루는 경험들을 한번 어릴 때부터 또 젊었을 때부터 같이 해보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 네. 경제관념을 또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 먼저 내가 한번 해볼까 시작하던 것이 왜 엄마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세금 꼬지서 넣을 때마다 네.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대체 어디서 주려고 또 도로 팔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세금을 다룰 수 있는 장들이 계속해서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들이 열려져 있는데 한번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참여해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들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루어 집행되는지를 한번 경험해보는 것이 경험해보고 불평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참여하는 사람들과 우리 예산을 어떻게 말씀하셨죠? 함께? 예. 참여하는 사람들과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나누는 제도가 네.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입니다. 네, 예산을 참여하는 과정에 참여를 함께 한다면 예. 그 청사진이 이제 그려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게임이라고 보면 이 게임에는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게임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재밌어 하는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요.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주민 참여 예산제가 얼만큼 재밌어질지 하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거든요. 예, 시간이 많이 빨리 지나가네요. 네, 오늘 나오셔서 이 주민 참여 예산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속 시원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좀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 그리고 조금만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인사 그리고 어떤 말씀 당부의 말씀 예. 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뭐 얘기 많이 이미 드렸기 때문에요. 네. 뭐 더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주민 참여 예산제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예산이다. 우리 동네에서 또는 우리 집에서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 예산이 얼마만큼 좀 피부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돈 내가 어떻게 좀 쓸지 같이 좀 얘기 나누는 장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주민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서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5부작 마을과 자치 대구 지역 주민자치 리포트 세 번째 시간 주민참여 예산제 내 손으로 디자인하는 마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시간과 주민 그리고 의제 등을 모으고 모아서 지금의 모습이 갖추어진 주민참여 예산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일부 주민들은 지금껏 행정의 민원으로 제기하던 일들이 이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사업 실행을 통해서 이 예산에 대해 책임의식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마을 길모퉁이에 꽃을 심는 일, 낡아서 흉측하게만 보이던 벽에 예쁜 그림을 그리는 일, 쓰레기가 넘쳐 악취가 나던 가로등 밑에 쓰레기 분리함이 생기는 일, 밤길이 어두워 귀갓길이 무섭던 골목에 가로등이 생기는 일. 만약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직접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참여하시겠죠? 내 손으로 디자인한 마을에서 살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마을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눈이 모여 한 발짝만 더 앞서간다면 이 관에서도 더욱 많은 노력과 변화를 분명히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꿈꾸던 마을에서 살게 되는 그 미래를 그려보면서 마을과 자치, 대구지역 주민자치 리포트 세 번째 시간 주민참여 예산제 내 손으로 디자인하는 마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2021년 공동체 라디오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